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마. 한눈 팔지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TBS 캠페인. 무슨 고민이 있어? 그게 집이 낡아서 고쳐야 할지 새로 지어야 할지 고민이어서. 혹시 잘하는 업체 없어? 그런 문제라면 무조건 건축사를 먼저 찾아가야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회장 김재록입니다. 건축사는 건축 계획부터 완공까지 건축의 모든 과정을 지휘 감독하는 국가공인 건축 전문가입니다. 가까운 건축사 사무소에 건축사와 상의하세요. 건축의 모든 시작은 건축사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와 함께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2시 29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남사 부근 5차로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남사 진이 나들목부터 여파를 받고요. 목천 나들목 일대로도 1차로 통제하고 공사하면서 2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도로에 장애물이 떨어져 있어서 조심히 지나셔야겠고,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동수원에서 북수원 나들목까지 밀리는 이유도 광교터널과 군포 나들목 사이 1차로에서 진행 중인 청소 작업 때문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로 가시는 길 하기분기점에서 청계요금소까지 밀리는데요. 청계요금소 갓길 쪽에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현장 소식도 들어와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오창분기점 부근 지나신다면 1, 2차로에 떨어진 장애물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서울도심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으로 홍지문 터널 1차로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종암분기점에서 터널 빠져나오기까지 16분 걸리고 있고, 반대 방면 홍지문 터널에 있던 공사는 마무리됐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네. 조금 전에 들은 노래가 남진 씨의 뭐였죠? 제목이? 남진의 둥지. 명곡이죠. 네. 둥지죠. 네. 네. 모르죠? 둥지 냉면이 맛있죠. 유튜브 보시다가 김진아님이 배 소장님 머리에 둥지 틀어봐. 야, 진짜 그 새 알라도 되겠다. 뾰족하게 올라갔는데 그 속에다가 둥지를 털어봐. 틀어봐요. 털어봐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에 안철수 후보의 색깔론까지 난타전 치열합니다. 관련해서 오늘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선곡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지켜보시면서 국민의힘 전당대
후반전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노래가 떠오르십니까? 한 곡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첨해서 두 분께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훈 기자, 첫 네.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전당대회 D-14입니다. 그렇죠.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구도 브리핑 좀 해주세요. 네, 뭐 전당대회 시작할 때와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뭐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뭐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이 중에는 이 국민의힘을 실제로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는 좀 나오는 것보다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당 안팎의 분석은 지금 이 선거 이 경선의 관건은 김기현 후보가 결선에 가지 않고 당선이 되느냐 아니면 결선까지 가느냐 이 부분인데요. 만약에 결선에 가게 된다면 또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결선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자 그러면 배 수장님 네. 여론조사 또 전문가시고 예측에 또 내로라는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자 결선 없이 1차에서 확정 지으려던 김기현 후보 자 어때 가능할까요? 말 그대로 제 답변은 가능할까요? 네. 아니 제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죠. 오늘도 토론회가 있죠. 오늘도 토론회가 있는데 이 땅 관련된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울산 KTX 그렇습니다. 역사 밑에 있는 땅. 예, 이미 아시는 내용 어제 또 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렸고요. 그러려면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나 또 당원 관련된 조사도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퍼블릭 오피니언이 이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입니다. 코프라에 의뢰를 해서 18일 19일 실시했습니다. 여기서는 국민의힘 당원 42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 조사에서 김기현 후보 47%. 국민의힘 당원들 대상 조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지층이 아니고요? 예, 보통 이런 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의힘 당원인지를 물어보고 당원이라고 하면 국민의힘 당원으로 알고 예. 이제 포함을 해서 조사가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 당원하고 가까운 조사겠네요. 그러면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반드시 이 422명 모두가 당원일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당원증까지 확인은 안 했을 테니까. 근데 이 조사에서는 김기현 47% 당원 조사인데 절반을 못 넘겼습니다. 그러네요. 안철수 20%, 천하람 18%, 황교안 13%니까 대체로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다른 조사하고 조금 다른 특징은 안철수 천하람이 팽팽합니다. 예.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10% 남짓, 10% 조금 넘는 정도고 김기현 후보가 이전 조사보다는 당원 이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와요. 네. 47%. 그래서 저는 가능할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상태로라면 가능하기 어렵다. 네. 하지만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조금 더 뭔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네.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아요. 예, 세상 만사 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예측을 좀 잘하는 분이라면 이런 여론조사 없이 어떻게 예측을 좀 하십니까? 결선 가냐? 1차에서 끝난다. 자, 둘 중에 하나 땡. 저는 시간 없어요. 빨리. 결선에 안 가겠다. 알겠어요. 자, 안철수 후보는 오히려 2위 자리를 위협당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상 기자. 네, 아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여론조사에서 이 천하람 후보가 18%까지 올라왔는데 안철수 후보가 20%에 그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가 뭐 지금 김기현 후보와 이 천하람 후보 사이에 꼈다, 뭐 샌드위치다 이런 보도가 또 이어지고 있고요. 네. 또 2위를 위협받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나오는 조사도 있거든요. 게다가 또 워낙 지금은 여론조사가 너무 많아서요. 이 실제 당원 투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천하람 후보가 결선을 준비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결선 올라갈 거 확신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누가 만들었나요? 이건 정말 좀 지나친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자고우면하지 않는 정상 기자도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있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너무 단언하듯이 물어보면 부담스럽죠.
지나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떤 데이터에 완벽하게 근거했다기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는 말 그대로 천하람 후보에게 신바람을 주는 거죠. 예. 아니 결선 올라갈 수 있다. 안철수 후보 얼마든지 제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응원을 하는 의견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냥 응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 밤에 이제 3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 어떤 뭐 이야기들이 또 나올까요? 뭐 비슷한 얘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토론회하고 연장선으로 봐야 되나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기현 후보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 주로 울산 땅 의혹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른바 윤심 공천 논란 또 뭐 이제 뭐 그 지금 이제 현안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연금 개혁안이나 이 부동산 관련 방안, 뭐 남북관계 개선 등도 토론 주제에 올라가게 될 것 같다라고 하고요. 네. 어쨌든 오늘 토론회를 치르면 이제 남은 토론회는 다음 달 3일에 실시하는 이 토론회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게 됩니다. 예. 그러면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의혹 이번 선거에 어때요? 영향 미칠 거로 봅니까? 그러니까 영향은 주는데 이것이 치명적이고 결정적일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울산의 일각에서는 김기현 후보를 가리켜서 울산의 뭐 이재명이냐 아마도 이제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싸잡아서 이제 비판하려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김기현 후보가 이재명 대표급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이것이 대선 후보 경선이나 이러면 이 부동산이 치명적일 수 있겠지만 이번 전당대회가 이른바 윤심 얻기 전당대회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의혹이 달구어지긴 하겠지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네. 것이다. 네. 자, 그리고 후보들 간의 연대 가능성도 이제 거론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 안철수와 천하람 후보가 지난 20일 토론회 이후에 좀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예. 또 어제는 이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이번 주 내에 이태원을 함께 찾아가서 이 상권 회복을 돕자 뭐 이런 취지의 화면 제안을 하기도 보니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딱 붙어 앉아가 이야기 나누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후보가 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다만 안철수 후보 측은 이 천하람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면서도 이 전당대회 와중에 특정 후보들끼리만 모여서 이벤트를 하는 건 누가 봐도 억지스럽다 이렇게 좀 거부를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결선까지 가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천하람 후보 표가 뭐 안철수 후보에게 오겠지만 그렇다고 연대를 하는 것은 이 비윤 이미지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반면에 김황 연대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유가 서로 간에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이 지지층들이 지지하는 당원들이 합쳐지겠느냐 어렵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TV 토론에서 벌써 한교안 후보 쪽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기현 후보 사퇴하십시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그 화면을 보신 분들은 김기현 후보가 아주 미세하게 이 눈썹이 떨려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동공지진이죠. 예. 지진은 좀 우리가 최근에 또 좀 신중하게 발언해야 하여튼간에 이 헤어진 결심을 하지 않았냐 양쪽에. 그러니까 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학의 연대가. 왜냐하면 서로 간에 지금 이 땅 의혹 가지고 본격적으로 재개하면서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렵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안천 연대 이야기하는데 안천보다는 좀 지명상으로는 천안 연대가 더 좋겠죠. 천하람, 안철수 두 사람도 이 사이에 이준석 전 대표가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와 또 안철수 후보 사이의 앙금, 이 노원 앙금이라고 그러죠. 이걸 생각한다면 서로 이 지지층들도 옮겨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자, 언론에서는 표기를 안천 연대하는데 네. 발음상 천안 연대가 그렇죠. 나와 보인다. 천안이 덜쑥거리죠. 네. 근데 뭐 나이로 따지면은 또 안철수 후보가 더 많으니까 안천 연대 이런 거 아닐까요? 요즘은 MZ 세대를 먼저 합니다. 그래요? MZ 퍼스트. 네.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D-14일입니다. 2주 앞둔 시점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난타전 지켜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는지 선곡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송대간에 쨍하고 해뜰 날 김기현 후보 복 터졌네. 예. 또 진심원의 너나 나나 도끼인 개끼니다 이런 이야기랍니다. 박현빈의 한판 뜨자. 오케이 목장의 결투 한판 뜨자. 박상철의 무조건 합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어느 후보를 두고 무조건이라고 하시는지는 안 써주셨고요.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자,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이 노래를 또 선곡을 해주셨네요.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체포동의안 D-5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론은 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이 당론이 아니라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뭐 앞서 이 당내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뭐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견이 표출될 수도 있고 또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뭐 강제할 수도 없는 좀 그런 상황이어서 네. 뭐 큰 효용성이 없다, 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제 화면을 보니까 민주당 내 비명계로 알려진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서로 포옹하는 듯한 자세, 네네. 이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하여튼 같이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당내에서는 뭐 부결로 자연스럽게 이제 뜻이 모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해왔던 의원들도 지금은 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치겠다. 지난 이제 21일인데 비공개회의가 있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이제 비공개회의 하는데 의원들의 목소리가 체포동의안이 너무 부당하다. 네. 이런 목소리가 막 터져 나왔다고 하고요. 그렇게 또 당론도 자연스럽게 부결을 해야 되는. 일각에서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인가요? 뭐 30몇 명이 지금 가결 쪽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런 의견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고민정 의원도 출연해서 말도 안 된다. 네. 왜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전에 그 소개해드렸던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 그걸 빠뜨렸군요. 예, 예. 역시 여론 전문가시라 예. 그걸 지금이라도 지금 말씀해 주셨네요. 이거 빠뜨리면 바로 오후에 우리 심의실에서부터 먼저 연락이 오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정상 기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심경을 토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직접 신상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신이 성남시와 경기도 일을 하면서 뭐 어떤 부정행위도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영장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의원들에게 결백을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부족으로 대선에 패배했고 이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퇴행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 정쟁이 일상화되고 죽이기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계속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 사실 이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고 그 이후에 또 검찰 수사 또 추가적인 영장 청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강조해드렸지만 사법 대응이라기보다는 민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도 나가서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자세를 낮추어서 또 설명하는 그런 자리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최근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계 캠프에서 이제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활동을 했던 바로 서른 의원입니다. 네. 서른 의원과 오찬도 가지면서 서로 간에 또 이제 의견도 나눴다 그러고요. 지금 서울 또 호남 민심도 심상치가 않다고 하는데 이런 뭐 다독거리는 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외에서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체포동의안 통과를 주장했었는데 징계 청원이 올라왔다면서요? 네, 박지원 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SNS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에 민주당 이 국민응답센터에는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한 징계 청원안이 올라왔고 이미 3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민주당 청원은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당에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청원인은 이 검찰이 터무니없는 일로 이재명 대표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박지원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그 구렁텅이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당원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사람은 민주당에 있을 이유도 자격도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민주당을 비판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도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만 민생을 챙겨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들로부터 여론의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일을 좀 하자.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도 국민들로부터는 지지받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결국에는 중요한 건 사이다입니다. 사이다로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사이다 하면 삼행시를 한번 해볼까요? 운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요. 갑자기 삼행시를 왜 합니까? 갑자기 네. 자, 사법 사법 리스크를 완전하게 해소하고 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총선에 공천하고 다양한 민생 의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분석됩니다. 사이다 삼행시를 네. 그런 예. 식의 또 평론으로 활용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준비된 평론가입니다. 네. 정말. 우리 좋은 사이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삼행시를 평론에 응용하는 분은 예. 배종찬 소장밖에 안 계실 것 같아요. 게시판에서 또 칭찬글이 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체포 동의안 표결 날은 27이잖아요. 다음 네, 주 네. 월요일 날. 이날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회 본회의 출석하잖아요. 지난 노웅래 의원 때처럼 한동훈 장관이 직접 또 설명을 할까요? 네,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뭐 절차인데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27일에도 연단에 올라서 이 체포동의안 통과를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뭐 여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 노웅래 의원 때보다 더 길게 그리고 더 강하게 발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또 워낙 지금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뭐 부결은 유력하지만 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될 가능성이 높고 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세면 셀수록 이 체포동의안 부결이 될 때 민주당의 네. 방탄 이미지가 더 굳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7일 뭐 보나마나 아마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 이 시간 할 때 할 예. 거예요. 그죠? 네네. 보통 2시에 본회의 때 하니까. 자, 뭐 지금부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날 시청률도 대단할 거로 보이는데. 네. 자, 지금 정상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체포동의안 통과는 뭐 쉽지는 네. 않을 것 같고요. 부결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2주 앞둔 시점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난타전 지켜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선곡, 노래 제목 받아보고 있습니다. 저 밖에서 두 분이 노래를 안 시켜줘 갖고 아쉬워한다는 것 같다는데 저희가요? 짤막하게 제가 예. 선곡을 하면 청취자분이 선곡한 거 하면은 지난주처럼 네네. 한 번 이렇게 쫙 해주는 거 센스. 너무 좋았다고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네. 길게 하지 마시고. 예, 예. 자, 첫 번째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음은 안 바뀌고 목소리만 커지네요. 또 다른 분은 진성의 못난 놈. 못난 놈. 모르시네 이 노래를. 예. DJ DOC 나 이런 사람이야. 대놓고 윤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공정한지 모르겠네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목소리가 되게 알아서 가늘다. 끼어. 네. 좋다. 이번에는 배 수장이 한번 예.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가 저거래요. 아 모르겠다. 노래나 예. 듣고파 이런 뜻이랍니다. 김상희의 울산 큰애기 신청합니다. 김기현 후보의 울산 탕투기 논란이 있어서요. 울산 큰애기. 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아마 배 수장님 알죠? 이 노래 있는 거는. 큰애기죠. 네. 네. 알겠어요.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여사님은 알고 있다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관련된 거래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어제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 재판에서 문제 있는 거래로 판단된 그 2010년 11월 거래 직후 이 증권사 직원이 계좌 주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의 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SBS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지난 2010년 11월에 이 주가 조작 선수로 알려진 김모 씨가 이 또 다른 선수에게 그 3,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하라고 전에 이런 식으로 매도 문자를 하셈 그렇게 써 있죠. 네네. 네.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정확히 7초 뒤에 이 김건희 여사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가 3,300원의 매도가 네. 실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이것이 이 통정 거래의 증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런데 어제 나온 SBS 보도의 요지는 검찰이 이 거래가 이루어진 직후에 이 증권사의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 통화를 해서 이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긴 그런 녹취록을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이 거래를 알고 있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검찰로서는 이 김건희 여사가 이 통정 거래인지 또 당시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좀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통장이
활용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의 이야기는 거래 과정이 모두 녹음되는 전화 주문을 한 사실 자체가 오히려 주가 조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은 또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검사 출신의 이복현 금감원장은 증거가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공방만 있는 것이지 정작 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왜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너무 정치적이다. 네. 한 톨 증거를 못 찾았다라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정상 기자 여기까지만요. 여기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서울에서 우리 기자와의 대화 내용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 의혹과 무속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한 내용인데요. 그 월간조선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관심이긴 합니다. 이 어쨌든 이 김건희 여사는 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결혼하기도 전에 일 가지고 뭐 이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내가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든지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무속 논란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성경 공부 되게 오래 하고 불교 공부도 많이 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매우 높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죠.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지난 날짜 그렇군요. 16일 17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60%로 압도적이었습니다. 60. 네, 알겠습니다. 자, 구름바다님께서 뚱커벨 진짜 땡땡땡 잘했다 이런 얘기가 네. 아까 삼행시 네. 평론으로 활용하는 삼행시 이사사령님께서 배수장님 삼행시 공부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이 평론하면서도 보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정도 추세라면 곧 동접자도 1000명을 넘어서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두 분도 한 줄 평해 주기 바랍니다. 전당대 2주 앞두고 국민의힘 상황 떠오르는 노래 뚱크발부터 해주세요. 3, 2, 1.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누구 노래? 배종찬 당심의 재개발.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이 노래 누구 가수가 누구죠? 원래 그 유산슬 유산슬. 네. 이어서 정상근 기자 주세요. 3, 2, 1. 컬투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갑자기 하와이를 조금 짧게라도 불러주셔야죠.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모두가 후보들한테? 네. 알겠어요. 정상 기자니까 확실히 노래 같네. 노래를 잘하네요. 자,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2437 1285님 두 분께 선물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tuk사 수장 정상 기자였습니다. 쇼미더뉴스. 자, 오늘 끝곡은 김용임 사랑의 밧줄.